자, 이제 실제 공부할 거는 총론에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1절. 자, 그 중에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다, 그죠? 자, 특히 이제 개념 쪽에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말뜻이 뭐냐? 부동산 개념. 즉, 말뜻이 겁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공부한다면, 자,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 물어보면은,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었을 때, 그럼 실제 부동산,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자, 일단 얘는 자동차는, 자기 토지는,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임목, 서 있는 나무, 부동산.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우리 앞에 이런 거 있죠. 가로등 같은 거 있죠. 이런 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신문 가판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입니다. 이걸 왜 하는가 하는 거면요. 나는 현재 부동산 공부할 목적이다. 그 어느 범위까지 부동산이냐. 그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만 그 범위 안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항상 이제 보는 시각이 이겁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공부하실 때 기술적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을 구분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잘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는가 하면요. 부동산의 것은 토지와 정착물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정착물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사실은요.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 민법에 가면요. 99조 1항 가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1항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2항 가면 뭐라는 거면 그 이외에는 동산이다 설명되어 있다고. 그러면 토지, 정착물을 설명한 건 법에서 말하는 거죠. 거꾸로 있죠. 집을 짓는 건축업자 물어봤어. 야,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면 얘는 뭐 있으면 절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또는 뭐 자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갖다가. 또 거꾸로 뭐 있습니까? 경제학자한테 물었을 때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으면 얘는 뭐라는 거면요. 돈이 될 수 있는 물건. 맞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한 평의 땅과 그 다음에 여기 원주의 한 평에 대한 땅과 가격 차이 있죠.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부의 원천 수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또 어떤 분은 자본이다. 또는 생산 요소다. 또는 소비재다. 뭐 등등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학자가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실제 보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그 다음에 정착물과 여기에 준부동산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어제부동산 까지 부동산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용어 정리할게요. 요것부터 먼저 합니다. 요 준부동산, 어제부동산 말뜻이 있는데 요걸 그냥 번역합니다. 항상 이 결혼 과목은 내 식으로 어떤 번역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말이죠.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치한다는 말뜻이. 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준한다 이 말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원칙은 부동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반대 뭐예요? 동산인 게 부동산 인치한다 이거죠. 이런 동산과 부동산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 움직이는 물건이 그럼 이걸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점유할 때. 자, 점유할 때 이거 뭐 얘는 사면 등기합니까? 그냥 바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땅 샀어. 땅 사 뭐합니까? 등기하지. 그러니까 이 말이네. 동산과 부동산 차이는 결국은 점령태에 대한 차이가 있네. 그래서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반드시 등기나 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동산인데 결국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한다 해서 마치 부동산 인차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선박 같은 거 있죠? 뭐 등등 있어요. 이건 나중에 중개사법이란지 저기 공시법이 합니다. 이런 자동차 보면 움직이죠? 동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살 때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준부동식만 해서. 그 얘도 부동산 속에 이제 공부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결국 요 두 개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얘는 토지와 정착물만 부동산이다 설명해서 있는 반면에, 토지 이외 여기 정착물과 얘까지 포함할 수도 있죠. 그 두 개 구분하자 하는데, 요건 좁은 의미에서 보는 부동산 시각이고, 얘는 넓은 의미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이겁니다. 굳이 이 안에 보니까 공간이 뭐냐, 위치가 뭐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할 것은 이렇게 설명되어진 건 기술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진 건 뭐 있습니까? 법률, 저기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된 건 결국은 법률 측면에서 설명한 건데, 먼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입니까? 이런 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이라 설명한다고. 거꾸로 여기 있는 경제와 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는 뭐 있습니까? 이 건물의 법률 관련된 권리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이라는 용어 씁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공부했을 때는 부동산이란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이미 이제 부동산 개념 이 전체를 다 설명했다죠. 이걸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보냐?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개념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본다는 거예요. 그럼 꼭 알 건 앞으로 종합이란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곧 이건 복합이에요, 복합. 그래서 혹시 복합이란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모든 걸 합쳤다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이러시면 되거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란이라 하시면 돼요. 복합 개념 부동산 이란 내면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은 기술, 경제, 법을 말하는 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했지만 우리 항상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각각의 내용마다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자, 그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요 말이에요. 요 두 개를 꼭 서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얘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념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개념 없는 거지.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부동산 종류. 자, 부동산 종류인데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 친구가 있죠? 이런 말 하거든요. 나 땅 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정확하면 얘는 땅만 산 거예요? 땅 위에 건물까지 산 거예요? 나 땅 샀대. 땅만 산 거지? 나 건물 샀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요? 토지 건물은 하나로 등기합니까? 분리 등기합니까? 그럼 뭐만 산 거야 이거? 건물만 산 거지? 그죠? 그러면 토지 건물 둘 다 살 수 있겠네? 이런 걸 말하냐? 곧 이게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키워드 뭐 나와야 돼? 토지, 건물. 건물 같은 정착물이야. 토지와 건물, 토지와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만 나와야 돼요. 키워드.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어떻게 한다 쓰면 있습니다. 이건 복합부동산 이런 말 쓰게 되어 있다고. 결국은 항상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오거든. 여말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술, 경제, 법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딱 나오는 순간 토지, 정착물 나오면서 하나로 결합된 것 이 말 나와야 돼. 항상 지문상에서.
자,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 이 내용이. 자, 지금부터 해보자고, 이제. 책은 좀 이따 보고 문제로 바로 갑니다. 자, 문제 뭐 몇 개 안 되니까 2페이지. 자, 2페이지 1번부터 저번 의미 2페이지 1번에 1번 저번 의미 부동산 곧 이게 협의죠. 부동산과 어제 부동산 합쳐서 뭐라 합니까? 요거 묻는 거지. 저번 의미 요거와 요 합친 걸 뭐라고? 광의 또는 뭐 같은 말 법률적 측면에서 하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 써야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1번에 2번. 민법. 우리 민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민법은 협의의 광의예요. 협의지. 협의는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지. 그죠? 그래서, 자, 얘는 무조건 토지 정착물을 가지고 다른 말로 어제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 부동산 써야지. 자, 3번요. 앞에 뭐나 있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항상 비교할 대상. 얘는 누가 비교합니까? 얘하고 비교해야 돼, 얘하고. 하면서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오면 요거 나와야 돼. 확인 들어가. 기술경제법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 그러고. 있습니까? 있죠, 그죠? 절대 그 말씀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토지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이 말씀 안 돼. 그러니까 틀린 말은 무조건 얘가 나오게 돼 있다.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있는 4번. 자, 1번에 4번. 이런 말이 꽤 중요한 사실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OX. 자, 보세요. 이 말이 이 말. 아까 이거 했어. 이거 왜 했느냐? 나 부동산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분필까지 부동산에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죠?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부할래 묻는 거요. 하는데 이 말 아닙니까? 나 부동산 공부할 거야 하는데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공부하되 이거와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건 절대 연구하지 마라 라고 설명한 게 뭐냐? 복합 개념의 사실은. 그래서 거기 뭐라 했습니까? 얘까지 연구해야 되지. 나와 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 뜻이고요. 그렇게 시험 냅니다. 자, 다시 문제 2번. 문제 2번에 1번 갑니다. 앞에 뭐 나와 있지? 자, 협의랑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다시 협의랑 항상 누가 비교해야 돼? 광의하고. 자, 여기 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협의 딱 나오지. 요 딱 나오는 순간 이 지문이 있냐 없냐 확인하겠다고. 요거 있으면 틀린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틀리냐면 반드시 요건 저기 준 또는 어제 분명히 시험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공부했던 분 나 같으면 옆에 쓰겠다고. 협의 나오지 옆에 광의하고 서로 비교하라 이 말 쓰겠다고 자꾸.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 답이 딱 보인다고 앞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3번 이거 꽤 중요한 건데 한번 가보자고요. 2번에 3번. 자, 예, 2번에 3번 쭉 해보시고. 우리 저기 문제 1번에 답 틀린 거지? 1번 답이 3번입니다. 네, 그거 수정하시고. 문제 1번에 답이 4번 아니 3번. 그 밑에 보니까 정답 잘못됐어요.
자, 2번에 3번 가볼게요. 자, 가보자고. 키워드.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협의, 광의, 경제. 2번에 3번에서 협의, 광의, 경제. 이게 키워드예요. 보세요. 7번 볼게요. 협의니 광의 설명된 건 법이지 경제가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시험 나와 항상. 번역해 볼게요. 협의 부동산에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공시수단, 즉 등기나 등록의 방식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거래 인정되는 걸 이런 전부 다 포함되죠. 그죠? 이걸 광이라는데 이와 같은 개념은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이죠. 그래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만요. 자, 일단 봤으면 됐어요. 한 번 더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자, 우리 기본서 45페이지. 27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거기 풀어볼 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다 풀어봐야 돼. 풀어보셔 이제. 문구를 항상 읽지 말고 키워드를 자꾸 끌고 가보시죠. 표시를 하시면서. 자, 문제 풉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문제 1번과 5번 서로 비교할 대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 같은 거 둘 다 1번과 5번을 반대로 시험 내겠다고. 틀린 말 쓴다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안에 있는 글자를 지금 장난칠 목적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래서, 자, 1번. 복합, 개념, 부동산. 뭐 나와야 돼? 법, 경, 기 나이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가면, 이 질문은 벌써 우리 과거에 3번 나왔어. 똑같은 글자가.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 나중에 우리 한 5월 달러면 제가 기출대 문제 쭉 한번 보여줄 거거든요. 보통 8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다 보여주면 재밌는 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나. 글자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다시. 5번 보니까 뭐 나이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이래 봐야 되지. 항상 중요한 키워드는 뭐요? 요걸 먼저 찾아가야 되지. 그죠? 여기에 나오면 우리가 이 개론감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찾아가는 서비스야. 웅진코웨이. 똑같아. 얘 딱 나오지. 뒤에 딱 따라와. 글자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순간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 글자 형태로. 분명 이 글자 형태 나오게 돼 있어. 질문이 항상.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론 과목은요. 앞에 부연설명 다 틀릴 수 있어. 학자마다. 다 틀리거든. 근데 키워드는 절대 틀리내지 못한다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항상. 그런 게 자꾸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참고로 절대 출제한들은 우리 이 책 안 봅니다. 수험책 안 본다고. 제가 원래 전공이 부동산 중에 전공이 뭐 투자금융이 제 전공이거든요. 투자금융이. 아마 이 책만 우리 집에 한 100권 넘을걸? 원서까지 합치면? 그냥 집에 쌓이는 창고에.
뭐 이런 것 같으면 투자금리 나한테 출제 낸다면 책에 있는 기본서 보겠으면 집에는 책 보겠습니까? 책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리겠지. 표현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절대 틀리게 안 된다고. 항상 모든 책은.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좀 알 건데 이 개론 과목은요.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딱 뜨지. 그럼 뒤에 누구 글자가 딱 튀어나와야 돼. 근데 이 부동산의 개론 과목은요. 민법은 나오면 상상만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다른 공부에 대한 방식이 좀 다르니까 어쨌든 개론 과목 나오고 난 무조건 찾아가는 서비스야. 글자 나오면 어떤 건 뒤에 온다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오버를 그 말 아닙니까?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하나로 결합된 것. 이 말 나오는 순간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 아니더라. 그러니까 뒷말 좀 장난칠 목적 아니지. 복합 개념이냐, 복합 부동산이냐, 요 차이 묻는 거 아니에요. 다시 2번 가볼게요. 2번 뭐 나왔지? 민법은 협의, 광의. 협의. 그러면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해야 돼? 광의하고 차이가. 그렇지. 준부동산 인연 누구 차이잖아. 7번 알겠지만 준부동산 있으면 뭐요? 광의고 없으면 협의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이 두 글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점을 좀 달리 표현할 수 있거든. 다른 말로. 그러니까 나오거든. 요 말만 없으면 돼. 준부동산만. 자, 3번. 여기 좀 어려운데 기술적 개념. 이런 시험 꽤 많이 우리 과거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기술적 개념을 딱 냈으면요. 자, 그 중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런 글자 들어와야 돼. 이런 글자 다 올 필요는 없어. 이런 글자라 절대 이 말씀 안 된다 이런 거. 응? 이런 글자. 자, 허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까? 제목이 뭐지? 자, 키워드 뭐 나와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말로 번역해. 자,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 말 뜻이 뭐야?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그 말인데 뭐 자꾸 암기를 생각하면 내 식으로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뭔데? 그럼 여기 보세요. 요 말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동산인데 뭐 해야 돼? 그지? 여기 두 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등기 등록 나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동산 나와 있네. 그럼 맞는 거지 뭐.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 거기 우리 틀린 게 왜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지? 3번 뭐 때문에? 그죠. 생산 요소 자산은 뭐요? 경제. 그다음에 공간 위치는? 공간 자유는 기술이지. 그죠. 자, 일단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 문제라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책에 좀 이따 하겠지만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 자, 정리해볼게. 좀 더 할 게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나면 항상 누가 비교해야 돼? 철저하게 비교할 때 누구를 생각해 항상 머릿속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요 말 나와야 되지? 그죠? 여기에 나오는 순간 토지, 정착물 하나 결합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요거 두 개 차이야. 우리 과거에 보니까 협의, 광의 차이. 그죠? 그래서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이 없으면 협의를 가시면 돼요. 특히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이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이 세 개 중에서? 요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법률적 측면만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자, 법에서는 협의, 광의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첫 번째 우리 중요한 건 협의에서는 토지가 있죠?
자, 그러면 토지는 중요한 게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 응? 우리 중간에 바다도 있던데, 강도 있던데, 강 밑에 땅이 있습니까? 있지. 땅 다 연결돼 있지. 그죠? 근데 땅은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땅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땅 살 수 없습니까? 있으면 항상 중요한 건 옆집과 내 집에 하여튼 소유권 관련돼 있는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죠. 땅은 각각의 땅마다 번지가 있어. 번지. 이런 걸 뭐라냐? 지번. 이 땅은 주거만 쓴다, 공장만 쓴다, 사용 목적이 있어. 사용 목적에서 지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 결국은 토지는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결과 옆집과 내 집 어떤 소유권 관련돼 있는 경계 분쟁 문제, 지목 문제, 지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민법의 212조 가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책 가볼게요. 39페이지. 큰 1번. 자, 거기 부동산 개념에서 두째 줄 보니까 복합 개념이 나와 있어. 앞에 뭐 나와야 돼? 법, 경제, 기술적 측면 여말 나오고. 자, 두 번 중요한 것은 양갈로 1번에서 보니까요. 우리 그 두째 줄입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이 있죠? 유형적 측면에 갈로 속에 기술 측면 나와 있죠? 무형은 두 개 있죠. 뭐 있습니까? 법과 경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자고. 40페이지요. 자, 40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밑에 참고. 복합 부동산 나와 있지? 자, 복합 부동산에서 중요한 키워드 갑니다. 동그라미 1번만 정리하세요. 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 말 없지, 그지? 함께 한다 쓰는데, 우리 이제 이 기본, 우리 수험서가 보통 보면요. 약간 변형된 걸 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소송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서를 뺏기면 소송 걸리거든. 그래서 그때 약간 말을 변형시켰지만 정확한 말은 뭐예요? 이 말 나와야 돼. 토지와 정착물이 뭐예요? 하나로 결합된 상태. 이런 말 하면 깔끔하겠네. 그래서 그 함께란 말 옆에다 써놓으세요. 함께 대신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그렇게 마시면 돼. 다시 자, 양갈로 2번 무슨 측면? 물리, 같은 말, 기술적. 자, 기술적은 아까 했지 문제 풀어보니까 안에 있는 자연이 뭐니 공간이 뭐니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굵은 걸 쓰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설명한 게 물리, 기술, 우척. 자, 양갈로 3번. 경제적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굵은 걸 쓰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을 설명한 건 경제. 양갈로 4번. 법률적 개념에서는 갈로 1번.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자, 첫째 줄 뭐라 했습니까? 민법에선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협의죠? 그럼 광이란 걸 쭉 넘어가 볼게요. 어디 가는가 하면은 D장 42페이지. 갈로 2번. 광이 부동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만 하시면 돼요. 광이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협의 부동산에 어제 부동산 합친 것을 하시고. 동그라미 2번. 어제 부동산 나 있죠? 자, 키워드 찾아가셔, 이제. 그죠? 등기 등록인데 또 뭐가 있지? 동산을 간주하는 거. 그러니까 동산이나 특정 동산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생각하시죠? 그럼 될 수 문구는 뭐로 보는가 하면요. 기출문제가 된 지문이 있지.
기출된 점령들 기억하셔야 돼. 문제를. 자, 다시 앞장 가볼게, 이제. 자, 41페이지. 41페이지. 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협의부동산에, 자, 양갈 4번에 협의부동산에 동그라미 1번 토지 나 있죠?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 리엄번. 소유권 나 있지, 개념. 자, 개념 중에 중요한 키워드 2개 있어. 읽어보시고 키워드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란. 딱 2개 나와야 돼.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돼. 두 번째,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키워드예요. 요 2개 말만 하시면 돼. 자, 실제는 거의 틀린 질문 내지 않거든요. 이거 볼래요, 이제?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지구예요. 이럴 때 보니까 있죠. 내가 땅을 요만큼 샀습니다. 땅을 샀단 말은 이름 잘 알지만 지표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 거예요? 아니면 이 위에 있는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죠?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죠. 지하 공간은요? 지하 공간 같으면 중, 지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잘 알지만 땅을 샀단 말은 결국 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지. 표현 자체가 그죠? 자, 이 말은 현재 이게 몇 차 공간이지? 하나, 둘, 세 개지. 자, 이 말 같은 건데 여기에 몇 차 공간이냐? 3차원 공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지표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 게 아니라 결국은 뭐요? 3차원 공간 전체 이용될까죠? 그래서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 이 내 소유권 속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내가 현재 땅을 샀다면 이 세 개 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설마 내 소유권이 이렇게 미치겠습니까? 전부 내 거 이거? 그건 아닐 것 같아. 이게 맞다면요. 지구 반대에 있는 얘들이 이거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충돌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구 핵을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네, 충돌 발생 안 한다고. 그러면 얘는 항상 시험 낼 때 내겠어. 정당한 이익 있는 거하고 무한대로 미친다. 이걸 장난칠 것 같아. 나 같으면. 틀린 말 굳이 쓴다면.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실제 이 땅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냐고? 없는 거잖아. 인간이 만들었으면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한테 있어.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토지는 왕토사상이 됐었거든요. 땅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이 말이 이게 왜? 절대 인간의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에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개인이 땅 덫으로 매매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 말이네. 토지와 관련돼 있는 원래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법.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하겠다. 이게 사법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 중개사 과목 보니까 공법도 공부하고 사법도 한다. 그죠? 둘 다 공부한단 말이 이게.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전부 다 이렇게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즉, 무한대로 미친다 이 말은 무조건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래서 공중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어. 지하 공간도 무한대로 미치지 않고 일정 경계 범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일정 경계 범위 위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보통 공적 공중공간 또는 공적 공중권을 쓴다고. 그 다음에
일정 경계 밑에는 뭐예요? 사적 공중권 쓰겠다. 그죠? 지하 공간도 보니까요.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적 기준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공적 지중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굳이 이거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말씀하면 돼. 나오거든.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몇 차 공간? 요거 말씀하면 돼. 이건 절 틀리면 거의 낼 게 없어. 굳이 딱히 틀리면요. 요거네, 요거. 이거 외에는 시험 낼 게 없다고. 그럼 결국은, 자, 다시. 우리 토지 끝났지, 이제? 뭐 남았어, 이제? 정착물로 갑니다, 정착물. 실제 중요한 건 이 정착물이 꽤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착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거예요, 개념. 그러면 정착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해. 그냥 그대로 그냥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야. 어디에? 땅에. 그죠? 정착되어 있지 않는 물건이면 뭐예요? 오케이. 요거 너 2개 비교하는 거야. 요거 2개. 그럼 시험 내면요. 요거 시험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여튼 땅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건 다 정착물입니까? 응? 그지?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마 시험 나면 딱 구분되는 거 아마 시험 안 낼 것 같아. 얘는 동산 맞지, 이거 무조건. 네. 그죠? 산에 있는 인목은? 부동산. 그지? 이건 그냥 구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걸 시험 낼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보니까요, 토지에 부착할 수 있어. 돼 있는데, 구분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게 시험 안 나오겠습니까? 개념성 시험 냈을 때. 자, 얘는 땅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말 나올 것 같아.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면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 같아. 근데 얘는 일시적이고, 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그지? 동산이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즉, 시험 내면 분명히 이거 장난칠 것 같은데, 정착물이란 해놓고 뭐 있습니까? 요거 딱 내놓고, 결국은 요 말까지 장난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자, 다시 문제. 자, 문제 갑니다. 자, 2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 1번에 5번. 그렇게 시험 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1번에 5번. 2페이지. 1번에 5번. 그래 시험 날 것 같은데? 그럼 뭔지 알겠죠? 나 같으면 거기다 좀 써놓으라고. 동산가스로 비교해. 그러니까 정착물 옆에 동산가스로 비교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다 뭐 있습니까? 일시적 가지고 옆에다가 뭐 있습니까? 요 말 대신 그지?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딱 정해져 있어 나오면. 그래서 내용을 다 보면 읽는 게 아니라고. 핵심만 탁탁탁 잡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우리 하나 물어보자고요. 건물은 정착물 맞습니까? 건물. 맞지? 땅에 부착돼 있으니까. 교량 같은 것. 땅에 부착돼 있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인목도 앞으로 계속 돼 있을 거 아니야. 도로? 그죠? 근데 우리 땅을 살 때 건물도 자동장 따라옵니까? 아니면 별도 등기합니까? 건물은?
산에 있는 인목, 나무는 별로 등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냥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결국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는 어떤 정착물도 있고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 없는 정착물이 있네.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정원수 같은 건 집사면 그냥 따라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구분한 문제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이 말은 토지에 부착돼 있는데 별도의 등기를 할래 말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토지와 이 분리된 정착물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말을 뭐라는지 압니까? 이걸 갖다가 종속돼 있다. 토지에 종속돼 있는 물건에서 종속 정착물. 얘를 뭐라는지 압니까? 토지와 분리돼 독립된 거지. 별도 등기한다는 거 이 말은 별도 등기를 한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독립 정착물이에요. 자,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런 걸 시험을 내게 돼 있어, 문제에서.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대부분 다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보자고. 첫 번째, 이거부터 합니다. 자, 우리 도로 같은 거 있죠? 얘는 동산이 정착물이에요. 도로. 정착물이지. 앞으로 계속 딱 부착돼 있을 예견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정착물인데, 자, 다시 산에 있는 인목이 있지? 그죠? 앞으로 이게 산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만간 옮겨 심는다, 이게 가식 중이거든? 인목인데 옮겨 심다, 이건 일시적이지. 땅에 부착돼 있는 게 돼 있는 건데, 요건 뭐요? 동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 특히 좀 조심할 건 요거 맞아요. 독립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목인데, 자, 첫 번째, 요건 나중에 민법시 할 거예요. 명인방법 치한 수목이 있어요. 임목법에 등기된 수목이 있죠. 요건 좀 뭐 있습니까? 별도의 어떤 등기를 요하는 정착물입니다. 건물도 뭐 하죠? 별도 등기되어 있는 거지. 자, 또한 그 반대로 동사는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목인데 이 말의 방점이야. 가식 중인 수목이 있을 것이고 또 계속성이 없는 거요. 계속성이 없다면 일시적이지. 그죠? 판잣집. 자, 일단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경작된 수확물. 우리 집에 과수원하고 있는데, 그 과수를 경작해서 우리 집에 저장고에 들어가 있다고. 사과가. 저장고에 있는 사과는 벌써 뭐, 이건 동산이지. 그죠? 이런 것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건 좀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종속 정착물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자, 일단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까지 좀 정리할게 이제. 자, 책 보자고 이제. 41페이지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정착물 기억번 개념으로서. 그래서 개념으로 썼는데,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그렇지. 항상 얘는 동상과 서로 비교하는데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일시적이냐 항구적,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절대 항구적, 계속적, 지속적 이 말 나야 되지. 그 말 대신 일시적 쓰면 안 된다. 그 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려보시고, 자, 니은번 보니까 다시 뭐라 첫째 줄 나있죠?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독립정착물과 또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러 취급되는 것. 이게 종속정착물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D급번 가보니까 D장이에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같은 말이 뭐라고 이게? 독립정착물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보시는가 하면요.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입니까? 예, 거기 어떤 게 있습니까? 명인, 방볼 갖춘 수목 집단, 미분리 과실, 정당한 권은, 권원 같으면 권리. 우리가 알고 있는 권원이 민법상 쓰는 권리에서 기타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이런 건 뭐요? 예,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니얼번,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것. 이건 암기하지 말고, 이건 이 종속정착물이죠?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교량, 돌담, 터널, 우물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연번. 앞에 계속성이 없어. 일석이지. 그 다음에 가식 중이지. 일석이지. 헐어버렸죠? 그죠? 이런 거 몽땅 다 뭐라고? 제일 끝에 동산으로 취급된다. 요거 마시면 돼. 자, 오늘 보시고 43페이지 심학습은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 문제. 우리 칠판에 있는 이게 한 문제예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져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야. 근데 내용 얼마 안 돼. 문제 풀어본 걸 이제 기억해보자. 항상 철저하게 비교할 때 찾아가야 돼. 얘는 그죠? 얘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특히 협의 과학이 가장 많이 묻지. 그래서 과학이는 반드시 준부동산 개념은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치 않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 측면 중요한데 토지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합니다. 정착물에서 토지 정착물은 항상 비교할 게 동산, 그죠? 나오거든 일시적, 항구적 서로 비교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 그 문구도 반드시 이런 정도 답이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크게 봤을 때 정착물은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크게 두 개 있다는 점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인데, 우리 아까 문제 지금 하나 안 풀었거든요. 이거 풀 거예요, 이제.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에서 2번, 그러니까 1번 다 풀었어. 2번에 1번 풀고, 2번에 2번 가자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핵심이 뭐가 있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그 다음에 상하. 그 다음에 자 2번에 4번 가자고. 2번 3번 뭐 묻는 거요? 앞에 다 필요 없어. 제 부동산은 뭐라고? 광의 속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문제 3번.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11, 12, 2월 달에 공부했던 분 답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 경제 개념과 관계없는 거. 몇 번? 공장재단, 업권, 이건 몽땅 다 준부동산이지. 네. 그죠? 준부동산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그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45페이지 있는 2번 부동산 용어학교요.